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일생 동안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재물,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기술력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명리 용어로 식신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식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잘 만드는, 그러니까 도자기를 잘 만든다든지, 나무를 잘 키운다든지, 요리를 잘 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지면, 뭘 해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신이. 그래서 그걸 보고 식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식신. 먹을 복이 많다. 먹을 식자, 밥 식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직장에 가도 자기 밥그릇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식신이 있으면 내 밥그릇을 챙긴다는 거거든. 내가 내 영역을 내가 지킬 줄 안다. 내가 뭔가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살면서 뭘 잘 해내는 거, 이거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제편제라고 해서 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가 많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일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식신. 내가 요리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뜨개질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내가 청소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뭔가를 하니까 그것에 기술력을 갖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가 아무래도 그렇게 식신 같은 게 있으면 의사 생활이 재밌을 수가 있지. 수술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식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가. 그건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일거리가 많은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바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제가 많은 사람 보고 기도 좀 하세요. 했더니 시간이 없는데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정신 세계가 더 중요한가?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한가? 현실이란 건 식신이고 정제, 편제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가족관계, 인간관계, 내가 이렇게 소유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신 세계는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비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다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뭘 더 관리를 할까? 이것은 내 생애를 관리하고 내 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패권 국가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대한민국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죠.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어디를 공략하면 내가 뭘 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 지난 18세기, 19세기, 20세기라고 21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의 이런 것들을 보면 시 파워와 랜드 파워를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시 파워라는 것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거고, 랜드 파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대륙이죠.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육지를 지배하는 자가 예를 들면 하트랜드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렇게 카스피의 흑해 부분을 이제 어떤 학자가 맥킨너라는 학자가 거기를 하트랜드라고, 심장이라고, 지구의 심장이라고 규정을 했고, 거기를 지배하면
이쪽으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가기도 쉽고 거기를 지배하면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시베리아를 건너 중국 한반도까지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랜드 파워는 이제 대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넓혀가는 그런 거고, 시 파워는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지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다가 중요한지 땅이 더 중요한지,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도 맞고 땅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맞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일본하고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고 사실 나쁜 사람들이잖아. 남의 땅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살상을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게 다 이제 독일하고 일본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패전 국가면 이제 한 100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인류의 죄를 저질러놓고는 저질렀으면 한 100년 정도는 이 국가들이 힘을 못 쓰고 해롱해롱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몇십 년 지나죠. 아니 몇십 년이 뭐야. 1945년 이제 지나고 나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독일하고 일본이 다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은 세계 3위,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독일이잖아요. 우리 뭐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죄를 안 받나? 라고. 우리는 억울하지. 우리 일본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이들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주문을 많이 넣어주고 공장을 많이 세워서 뭘 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 랜드 파워와 시 파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경쟁 국가들이 잠재적 경제,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잠재적 경쟁 상대가 있었죠. 그게 누구겠어요?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이죠. 영국이야 뭐 이제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같은 나라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서로 군사 정보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소련을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견제하는 데는 독일이 보면 러시아 바로 옆에 독일, 폴란드,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일본을 또 한국을 우리나라를 미국 입장에서 내 편을 만들면 양쪽 두 나라를 다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를 더 완전히 다 견제하고 중국도 저 한반도에서 견제하고 심지어 대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쭉 놓고 보면 중국이 대만을 잃은 건 굉장히 이렇게 위치가 안 좋아요. 대만이 보면 중국을 보통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닭 머리가 이제 동북 삼성이 닭 머리고 닭 배가 이제 이렇게 상해를 비롯한 푸젠성 이쪽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배 밑에 배꼽 밑에 이제 대만이 있어요. 대만에다가 모든 포를 다 장착을 하고 거기에 항공모함을 주둔시켜 놓고 있으면 거기에 사정거리가 다 들어가, 북경까지 사정거리 다 들어가. 일본이 이렇게 미국하고 맞짱 떠서 지긴 했는데요. 한동안은 일본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처음에는 우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밀리지 않았고 미국도 엄청 고전했어요.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은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본하고 싸우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이제는 일본을 잡았다라고 한 것은 괌을 탈환하면서부터예요. 괌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미사일 사정거리가 뭐 수천 킬로나라고 하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B-52 폭격기 가지고 또 가서 폭격하고 이렇게 오려면 중간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거기까지 일본까지 어떻게 가?
근데 폭격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그 중간 정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괌이 보면 딱 좋은 위치예요. 괌이 일본이 이제 그 대동아 전쟁을 거치면서 남태평양 그 일대를 전부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제도 거기는 미국이 이제 1899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하와이 왕국을 한 거고 위쪽 하와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거의 모든 섬들을 일본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괌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어. 근데 미국이 일본 본토를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항공모함 가지고 가서 하긴 해도 자꾸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괌을 딱 정복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거점 기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폭격기를 거기서 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중국도 보면 바다를 왜 이렇게 그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있었잖아요. 중국으로 침공했잖아. 그래서 중일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강원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안으로 들어갔어. 해안으로. 해안가를 딱 남경으로 해가지고 상해로 해가지고 다 일본이 해서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 일본이 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을 폭격을 하고 폭격기를 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저 내륙 어디서 하니까 너무 이게 아유 안 돼. 근데 괌을 이제 하면서부터 괌에서 이렇게 일본을 폭격하기가 아주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괌을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냐 마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국 철수해요. 철수해 주세요 하면 철수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한테 바이든 대통령님 미군 좀 철수해가죠. 우리 별로 미군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주국방 할래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그 주한미군을 철수할까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는 안 하고 주한미국을 감축을 한다고 막 그랬죠. 주한미군은 미국한테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예, 알프레도 호만인가 리만인가 이런 사람이 주장한 굉장히 군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시파워를 얘기하면서 바다를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도 옛날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한 건 바다를 지배해서 세계를 지배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육지로 다니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이제 충청도에 충남에 부여에서 살아가지고 내륙이거든요. 부여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육지로만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지 바다로 이동하는 게 뭐 그렇게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육지는 땅을 이렇게 도로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물류를 이동하려면 트럭이 아무리 좋아도 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물류의 양이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옮기거나 이제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는 바다가 훨씬 더 이렇게 바다가 이제 그 몇천 톤급 이런 큰 배를 만들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3만 척이 컨테이너가 쌓인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이동은 열차보다는 배가 훨씬 더 낫고 지상에서는 철도가 깔리거나 도로가 이렇게 있어야지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바다는 사통팔달해요. 나가기만 하면 일로 가도 절로 가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범선이었지만 1900년대부터는 이렇게 동력선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증기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엔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핵 추진선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다가 물류 이동이나 이제 그 이동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더 낫다라는 거죠. 육지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쭉 펴놓고 보면 일본이 더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냐. 뭐 일본은 일본대로 중요해요. 이렇게 이쪽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은 또 일본을 견제하는 데도 또 좋죠.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일본을 겨누는 단칼이다, 단도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해요. 아니, 세상은 가만 보면 패권 국가 위주로 이렇게 땅이나 지리의 중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위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은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 아프리카에 무슨 지정학적, 미군이 아프리카 어디 주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군은 중동 지역에 많이 주둔하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괌에 주둔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가만 보면 이 강대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세상에 지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어떤 지형도도 보면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기다 더 넣으면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하고 이런 나라들 위주로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거기가 어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마도가 아니라 대만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죠. 그러니 주한미군을 우리가 가세요라고 해도 사실 한때 이제 미국의 1980년대 초인가요?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하기 전에 저거를 선거 공약을 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잖아.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한다고 의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미군 그 당시 참모총장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항명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카터가 너 못 벗어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미 3사 이렇게 미군 전군에서 항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절대 대한민국 여기는 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의회에서도 전부 다 반대를 하고요. 그것은 여기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벌벌 안 떨어도 돼요. 미군 철수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주는 건 장점이 더 많아요. 단점보다는. 그래서 주둔하는 건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군 주둔에 어서 계속 계셔 주십시오. 큰형님 하면서 갖다 바쳐가면서 아이고 여기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싹싹 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할 건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해도 우리가 충분히 갑은 아니더라도 갑을 관계가 아닐 수 있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라서 미국이 우리가 좀 못말하게 나가면 이놈 떼끼 이놈하고 이제 우리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꿀리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도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끝나면서 그때 연합군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이 독일은 참 난감하다. 이제 영국은 이제 이렇게 영국하고 프랑스 이쪽 사람들은 옛날부터 독일 사람들의 잠재적인 힘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안감이 있었고요. 러시아의 잠재적인 힘에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1차 세계전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폴란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렇게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 옆에 이런 나라들, 동유럽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여러 나라로 쪼개서 독립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그쪽을 그 가운데 핫트렌드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지배하면 히틀러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2분만 얘기할게요.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러시아를 침공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영국까지 다 이제 해서 정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면 되는데 영국은 아직 못 해놓고 바로 러시아로 달려갔거든요. 왜 러시아로 달려갔냐면 러시아의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요.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석유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글로 갔는데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글로 가니까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수인데요. 사실 러시아를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련이 당시에 소련 히틀러하고는 일본하고는 서로 같은 편이었다고. 그래서 소련을 침공할 때 일본한테도 부탁을 해서 같이 침공을 하면 승산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저 시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독일은 그쪽으로 해서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가면 가망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지. 근데 히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았던 거지. 왜냐하면 일본이 더 해가지고 우랄산맥 동쪽은 이제 일본이 가져가고 우랄산맥 서쪽은 독일이 가져가고 이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일본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다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데 패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소련을 침공한 것이 큰 이제 패착 중에 하나고 침공하더라도 단독으로 침공한 것이 큰 패착 중에 하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시파워, 랜드파워 이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기도가 중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술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할 수 없는 식신 얘기했잖아요. 정제, 편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하죠. 현재의 나를 만든 거는 나의 기술이 만든 게 아니고 내 일이 만든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작용해서 현재 이렇게 나를 만드는 거죠. 제가 포교당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산속에서 수행만 하겠습니다 하면 산속에서 수행을 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하고 만날 인연도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시내 포교당, 울산에다 포교당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연이 생겼잖아요. 가만 보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세계다. 성불하세요.